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밤에 자다가 땀이 줄줄 흐릅니다. 갑자기 몸이 끈적이고 베개며 이불까지 젖어 있어서 깜짝 놀랍게 합니다. 왜 이러지? 감기 기운인가? 아니면 요즘 날이 좀 더워서 그런가? 이렇게 가볍게 넘기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증상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때 땀이 나면 가장 먼저 암을 의심하라. 정말 무서운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잘 때 나는 땀, 즉 야간 발화는 우리 몸이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잠든 사이에만 땀을 비정상적으로 흘리는 것. 이건 단순한 체온 조절 실패가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증상이 4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에게 나타났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니라 면역계 이상, 혈액암, 폐질환, 혹은 자율신경계 이상까지 의심해야 하죠. 여기서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67세 남성. 평소 건강했고 식생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에 일어났더니 이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죠. 하지만 일주일, 2주일 그 증상이 계속됐고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림프종, 즉 혈액암 초기였습니다. 이 남성은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병이 더 진행된 상태에서야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신호가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잠깐 땀났던 기억 그냥 넘어가진 않으셨나요? 요즘 따라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기운도 없고 하지만 병원 가긴 애매한 상태. 이게 바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몸은 분명히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경고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를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실 하나 더. 이 증상은 암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다른 질환들의 공통적인 시작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흘린 그 땀방울이 단순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땀이 생명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 때 나는 땀, 즉 야간 발한. 이 증상이 실제로 어떤 암과 관련이 있는지, 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암이 있습니다. 바로 림프종, 흔히 말하는 혈액암의 한 종류입니다. 림프종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절과 림프관에 암세포가 생기는 병인데요. 문제는 거의 모든 환자들이 초기에 아무런 통증이나 특이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도 없고 특별한 통증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요,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이유 없이 이불을 적실 정도로 땀이 난다는 것. 의사들은 이 증상을 야간 발한이라고 부르며 림프종을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기 징후 중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림프종뿐만이 아닙니다. 백혈병 역시 야간 발한을 자주 동반하는 암입니다. 이 암은 피 속의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서 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질환인데요. 초기에는 피로감, 미열, 땀, 체중 감소가 함께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적 있으신가요? 땀만 나는 게 아니라 최근 식욕도 떨어지고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몸에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자주 나는 경험. 이게 전부 백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건요, 간암이나 폐암에서도 야간 발한이 종종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 기능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밤에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의 경우 폐 주변 조직의 염증 반응이 체온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몸은 식은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한 63세 여성분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야간에 땀이 나고 자고 나면 침대가 축축해질 정도라며 내원하셨는데요. 가볍게 여겼다가 검사를 통해 간에 작은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수술이 가능했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치료가 어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런 암들은 단순한 건강검진만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엑스레이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기본 검진으로는 야간 발한의 원인을 절대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땀이 나고 있다면 그것이 암의 외침일 수도 있다는 사실. 땀이 곧 병이다, 이게 아니라 그 땀을 통해서만 암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 과연 위험한 땀일까요? 아니면 그냥 흔한 생리현상일까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조용히 자라고 있는 병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괜한 걱정으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 끝나자마자 병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최근 2주 이상 밤에 자다가 식은땀이 3회 이상 발생했다. 단순한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2번 체중이 빠졌다. 하지만 나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 특히 1에서 2달 사이에 2kg 이상 빠졌다면 무조건 확인하셔야 해요. 3번 미열 또는 기운 없는 날이 잦아졌다. 아침이나 오후마다 몸살인가 싶은 증상이 자주 반복되나요? 4번 최근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 충분히 자도 피곤한 건 몸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5번 밤에 깬 적이 늘었고 자다가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한 피곤이나 체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땀의 양과 위치입니다. 만약 이마나 겨드랑이처럼 일반적으로 땀이 나는 부위가 아니라 등, 목 뒤, 가슴, 심지어 허벅지나 다리까지 땀으로 젖는다면 그건 일반적인 발한이 아니라 내부 장기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땀이 식은땀 형태로 차갑게 흐르고 몸이 축축 처지듯 무기력해진다면 단순한 체온 조절 문제가 아니라 몸이 위험 상태에 들어갔다는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65세 여성분이 자다가 깼더니 베개가 젖어 있더라 고 하셨습니다. 식은땀과 함께 며칠째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늘어지는 느낌이 든다 하셨죠. 정밀검사 결과 위 주변에 염증과 작은 혹이 발견됐습니다. 지켜보자는 말에 따라 관찰했지만 3개월 후엔 위암 초기로 진단됐습니다. 결국 그 식은땀이 첫 번째 경고였던 셈이죠. 이처럼 몸은 절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알아채느냐 그냥 넘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밤에 나는 땀 꼭 암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질환들도 모두 조용히 밤에만 이상 증상을 보내는 병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바로 야간 발한, 즉 잘 때 식은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이 병은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는 질환인데요. 이 호르몬이 과도해지면 몸에 열 생산이 많아져서 밤에도 체온이 높게 유지되고 결국 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여기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이유 없이 초조하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2번째는 결핵, 특히 잠복 결핵입니다. 요즘 시대의 결핵 하고 의심 안 하시는 분들 많지만 실제로 60대 이상 시니어에게는 아직도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침 없이도 결핵균이 폐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때 나타나는 대표 증상이 바로 야간 식은땀입니다. 3번째는 당뇨병, 특히 저혈당 증상입니다. 밤에 혈당이 떨어지면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작동을 합니다. 이때 식은땀이 흘러나오고 심장은 빨라지며 어떤 분은 꿈속에서 벌떡 깨어나기도 합니다. 만약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나 공복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밤땀이 저혈당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심장질환, 특히 신부전 초기 증상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밤에 누웠을 때 심장이 체중에 눌리거나 혈류순환이 불안정해지면서 몸은 위급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밤의 식은땀,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입니다. 이처럼 밤땀은 암뿐만 아니라 목숨과 직결되는 질환들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더더욱 한 번쯤 땀 났다고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땀을 더 많이 나게 만들고 몸을 더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바로 야식입니다. 특히 늦은 시간 고기나 짜고 기름진 음식, 혹은 당이 높은 간식을 드시면 자는 동안 위장이 쉬지 못하고 몸은 열을 내며 소화에 에너지를 씁니다. 그 결과 땀이 납니다. 2번째는 수면 환경입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환기가 되지 않거나 두꺼운 이불, 땀이 안 빠지는 소재, 침구 등도 정상적인 체온 조절을 막고 밤마다 몸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운동 부족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몸은 수면 중에도 각성 상태에 가까운 긴장 반응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밤의 식은땀, 심장 두근거림, 무기력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야간 발한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즉, 밤에 나는 그 땀은 그냥 내 몸이 덥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내부 장기가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밤에 식은땀이 난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한두 번이 아니고 최근 피로하고 식욕도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거나 체중까지 줄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확인하고 행동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 가셔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꼭 요청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혈액검사, 특히 CRP, ESR, LDH 수치를 확인하세요. 이건 몸 안에 염증이나 암세포 활동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 흉부 엑스레이 또는 CT 스캔입니다. 림프종, 폐암, 결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상적인 건강검진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요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갑상선 기능 검사 TSH, T3, T4. 야간 발환이 반복된다면 갑상선 기능 이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당뇨가 의심된다면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바일시 수치까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심장 관련 검사, 특히 심전도 EKG나 심초음파를 통해 심장의 펌프 기능과 이상 반응 여부를 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건강검진으로는 절대 안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증상을 말하고 의심 질환을 스스로 짚어줘야 의사도 보다 적극적으로 진단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증상을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땀을 흘리고 있지만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는 이미 같은 증상을 겪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더운가 보다, 체질이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기고 있을 가능성 너무 큽니다. 이 영상 하나, 이 정보 하나가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밤에 나는 땀, 그건 그냥 흘러나온 땀이 아니라 몸 안에서 지금 무언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문제는 그 경고가 너무 조용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부탁이야, 날 좀 들여다봐줘 하고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발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